안녕하세요. 우리 담양 노인복지관, 담양군 노인복지관 회원님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삼화보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실게요. 삼화보행은 봄의 삼화보행은 해매음이죠. 봄의 삼화보행은 해매음이, 여름의 삼화보행은 인오술, 가을의 삼화보행은 사유축, 겨울의 삼화보행은 신자지, 뭐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삼화보행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삼화보행이 이렇게 우리는 신자진 그렇게만 배웠잖아요. 신자진이 이것은 가을의 첫 번째 글자, 겨울의 두 번째 글자, 봄의 세 번째 글자였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자가 겨울의 극왕처잖아요. 자월 동기절. 그래서 신자진은 겨울 수의 삼화보행이었다. 수의 삼화보행. 겨울의 엄마는 누구예요? 겨울의 엄마는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가을 첫 번째. 겨울이 중심이니까, 중앙이니까 겨울이 가운데 가고, 겨울의 자녀는 누구예요? 겨울의 자녀는 봄이잖아요. 그리고 봄의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이제 삼화보행이 형성이 된다 했죠. 그래서 부모가 첫 번째, 내가 두 번째, 자녀가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신자지 됐잖아요. 신자지. 거기까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풍수지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풍수지리에서는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풍수지리에서는 이렇게 동궁이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천간 사주에서는 지지만 하면 되는데 풍수지리는 이제 천간까지 같이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청을 보시면은 자에다가 수라고 썼는데요. 자의 3층에는 수라고 써지고, 신여가 있죠. 신에도 수라고 써졌어요. 또 진에도 수라고 써졌어요. 진에도 수라고. 그래서 신자진은 삼화보행이다. 삼화보행인데 자는 임자가 동궁이잖아요. 임자가 짝꿍이고, 신은 권신하고 짝꿍이고, 진은 을진하고 짝꿍이잖아요. 그 동궁 쌍산오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풍수지리에서는 그것까지 생각해야 된다. 그것까지. 그래서 어려운 건 없어요. 낙경이 다 표시가 되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권신이 수고, 임자가 수고, 을진이 수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원래는 을은 범목이잖아요. 진은 범토잖아요. 임은 수, 자도 수, 권은 토예요. 권토. 신은 금. 이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복잡해지는데, 풍수지리는 어차피 이렇게 최고 학문이잖아요. 최고 학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권신, 임자, 을진이 만나서 삼화보행을 이룬다. 이렇게
패처리가 다 써졌잖아요. 일부러 외우실 건 없고 그렇다 하더라. 그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권임을 신자진, 이 삼화보행에서도 풍수지리에서는 권임을 신자진이라고 써요. 권임을 신자진. 여기서 권신이 짝꿍이고 권하고 신하고 짝꿍이고 임하고 자하고 짝꿍이고 임하고 자하고 짝꿍이고 권하고 신하고 짝꿍이고 을하고 진하고가 짝꿍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누가 이런 말을 하면 저것은 수업 시간에 들어보도 않은 말인데 왜 저 무슨 소리지 하실까 봐서 일단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진을 권임을 신자진 똑같은 말이에요. 간병신 인호술, 간병신 인호술. 간은 간하고 인하고 짝꿍이었잖아요. 간인, 그래서 짝꿍. 병하고 오는 병오가 짝꿍. 신하고 술은 신술이 짝꿍. 그래서 권임을 신자진, 아니 간병신 인호술, 간병신 인호술이라고 그런다. 패치를 보시면 이제 다 나오는데 패치를 안 보고 논리로만 하면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또 건갑정 해매미 그랬잖아요. 건하고 해하고 합쳐서 건해, 갑하고 묘하고 합쳐서 갑묘, 정하고 미하고 합쳐서 정미 그랬잖아요. 그래서 건갑정 해매미라고 그런다. 풍수지리에서는 또 사유축을 금이라 하잖아요. 사유축을 금이라 하는데 손사, 손하고 사가 짝꿍 손사, 경하고 유하고 짝꿍 경유, 개하고 축하고 짝꿍해서 개축. 우리는 이제 쌍산을 그렇게 불렀단 말입니다. 근데 풍수지리 이 패철에서는 패철을 24산을 24방위를 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복잡한 것 같은데 복잡하지는 않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화보행을 했으면 이제 포태법을 하잖아요. 포태법을 하는데 이게 왜 나왔지? 이건 뭐 어디가 나오냐? 이렇게 수장도를 보시면은 수장도를 보시고 포태법을 하려면은 녹을 알아야 되잖아요. 녹근 지난 시간에 몇 차례 했으니까 다 아시겠지만은 수장도를 보시면서 선생님들 손을 보셔야 돼. 손바닥을, 오른손을, 왼손을. 그래서 갑은 인월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을은 묘월에 나타나는 현상, 병은 사월에 나타나는 현상, 정은 5월에 나타나는 현상, 경은 신월에 나타나는 현상, 신은 6월에 나타나는 현상, 임은 해월에 나타나는 현상, 개는 자월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것을 우리는 갑록은 인, 을록은 묘, 병록은 사, 정록은 오, 경록은 신, 신록은 유, 임록은 해, 계록은 자. 이렇게 이제 녹으로 표현했잖아요. 이건 녹이라는 이야기는 갑이라는 현상은 인월에 나타난다. 을이라는 현상은 묘월에 나타난다. 병이라는 현상은 4월에 나타난다. 정이라는 현상은 5월에 나타난다. 경이라는 현상은 신월에 나타난다. 신이라는 현상은 6월에 나타난다. 임이라는 현상은 해월에 나타난다. 계라는 현상은 자월에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갑록은 인이라고 그랬다. 을록은 묘, 병록은 사, 정록은 오,
그래서 이렇게 갑록은 을록은 묘 한 칸 띄고 병록은 사, 정록은 오. 이거 진술충미에서는 녹이 없습니다. 진술충미는 토기 때문에 녹을 안 줘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갑록은 인, 을록은 묘, 병이라는 현상은 사월에 나타났다. 그래서 병록은 사, 정이라는 현상은 5월에 나타났다. 그래서 정록은 5, 경이라는 현상은 신월에 나타났다. 경록은 신, 신이라는 현상은 6월에 나타났으니까 신록은 6, 임이라는 현상은 해월에 나타났으니까 임록은 해, 계라는 현상은 자월에 나타났으니까 계록은 자라고 한다. 삼합오행을 하기 위해서는, 포태법을 하기 위해서는 이 녹을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도 손바닥 보고 같이 따라서 하세요. 갑록은 인, 을록은 묘 한 칸 띄고, 병록은 사, 정록은 오 한 칸 띄고, 경록은 신, 신록은 유 한 칸 띄고, 임록은 해, 계록은 차. 뭐 지금 몇 차례 했으니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록은 오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정록은 오니까 정의 삼합오행을 한번 따져보자. 정의 삼합오행. 정록은 오였으니까 오 반대는 좌우충이었으니까 오 반대는 자에서 정은 자에서 절을 한다. 절이라는 이야기는 관심이 없다. 서로 부러져 본다. 의절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서로 아무것도 관심도 없다. 그래서 정은 마이너스였으니까 마이너스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절, 태, 양, 생. 그래서 유에서 생을 먹었네요. 욕, 대, 관, 왕. 사에서 왕을 먹었네요. 세, 병, 사, 묘. 그래서 정은 묘에서 묘지에 들어갔다. 정은 묘지는 축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아들은 누구예요? 정은 여름하잖아요. 여름의 자녀는 누구예요? 정은 여름하다. 여름의 자녀는 경이잖아요. 경은 가을에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여름의 여자는 가을에 남자를 낳는다. 가을에 난 경록은 어디였었어요? 경이라는 글자는 신에다가 뿌리를 내렸다 했잖아요. 경록은 신월에 낳기 시작한다. 그럼 신의 반대는 인신이네요. 인에서 절을 한다. 절. 경은 플러스였으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태, 양, 생. 그래서 사에서 생을 먹었네요. 경은 절태, 양, 생, 욕, 대, 관, 왕. 이렇게 유에서 왕을 먹었네요. 세, 병, 사, 묘. 이렇게 경도 축에서 묘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걸 몇 차례 했습니다만은 이제 맛배기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 사주에서는 오행에서는 정오행에서는 정오행이라는 것은 봄에는 나무들이 성장하니까 모구계절이라고 하잖아요. 다 아시겠지만은 아신 것이지만 한번 다시 한번 잔소리 같지만은 한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시게. 봄에는 나무가 성장하니까 모구계절이라고 하고, 나뭇잎이 초록색이니까 초록색으로 표현한다. 여름에는 뜨거우니까 화의계절이라고 하고, 불의 색깔, 태양의 색깔 붉은색으로 표현한다. 가을에는 모든 곡식들이 금덩으로 변하니까 황금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또
또 가을에는 쌀이 나오니까 쌀의 색깔 백색으로 표현한다. 겨울에는 밤이 깊으니까 밤의 색깔 검정색으로 표현하고, 겨울에는 물이 얼어버리니까 수의 계절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겨울은 봄을 만들죠. 그래서 수생목이라고 하고, 봄은 여름을 만드니까 목생화, 겨울은 봄을 만드니까 수생목. 근데 여름은 가을을 만드는데 오행에서는 화급금이라고 하잖아요. 화급금은 그냥 논리예요. 논리. 현상은 여름은 가을을 만들잖아요. 현상은 여름은 가을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화생금이라고 해야 되는데, 화생금이 맞냐 화급금이 맞냐, 그 논리 때문에 토라는 것을 치용을 했다 했잖아요. 그래갖고 토라는 것을 묘한 것을 치용을 했는데, 결국에는 계절은 여름은 가을을 만들었으니까 화생금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포태법에서는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화도 축에서 묘지에 들어가고, 경금도 축에서 묘지에 들어갔다. 묘지 한 벌 안에, 축이라는 한 벌 안에 엄마하고 아들하고 같이 들어갔으니까 친아들 친엄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행이,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는 거기에 너희들이 논리가, 여름은 가을을 만드는데 화급금이라는 논리가 말이 되냐라는 그 논리를 피해서 나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정화는 플러스 경금하고 같이 축에서 묘지에 들어갔다. 그래서 사유축이라는, 정화도 사유축을 만들었고 경금도 사유축을 만들었잖아요. 생황묘가. 그래서 이렇게,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녹을 먼저 보고 녹 반대편에서 절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포태법을 만든다. 포태법을 만들어서 생황묘를 하고 삼합오행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포태법을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삼합오행을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녹군을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그랬을 때, 경록은 신 그랬잖아요. 경록은 신 그랬는데, 이렇게 경록은 신 그랬는데, 이 경을 들어가 보니까 2층에다가 권이라고 써졌네요. 권을 들어가 보니까 정경이 써졌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갑자 경향을 하고, 산소를 이렇게 갑자 경향을, 그러면은 갑쪽에가 머리가 있고, 할아버지 머리가 있고, 경쪽에가 발이 이렇게 와야 되겠잖아요. 할아버지를 이렇게 경에다가 발을 대고 갑쪽에다 머리를 대고 그렇게 할아버지를 안장을 해드렸다. 그랬을 때 권신파가 되면은, 권신파 쪽으로, 권신방 쪽으로 파구가 되면은 살인왕천살이다. 살인왕천살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향을 할 때는 권신방을 봐라 라는 말로 여기다 경 안에다가 권자를 써놨다 했잖아요. 또 반대로 이렇게 권신에다가는 정유를 써놨어요. 정경을 써놨어. 그래서 정 쪽을 이렇게 보니까 정 쪽에도 권자가 써졌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정미향을 하고, 정명을 했다는 이야기는 할아버지 발끝머리가 이쪽으로 왔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할아버지가 발이 정미양을 했어. 그런데 권신방에서 물이 들어오면 득수라고 하잖아요. 득수가 되면은 안 된다. 그 말을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화보행을 따지고 호태법을 따지고 노끈을 따지고 이렇게 공부를 한 것은 풍수지리에서 이렇게 살인 황천살을 피해 나가자. 또 어느 방에서 물이 들어오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런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노끈을 보고 여러 가지로 따져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절방에서 물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 태방에서 물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 목욕방에서 물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시게요. 고생하셨습니다.